차기 대형 수송함, 경항모 아닌 7만 톤급 중형 항모급 건조해야. 최재성 중형 항모급 능력 갖추도록 계획 바꿔야 주장. 해군, 연구용역 통해 중형급 -4만 톤급 경항모 넣고 저울질. 획득 비용 시기 판단해 경항모로 결정, 전술 운용 제한적. 군이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경항공모함급 대형 수송함 건조 계획을 밝힌 가운데 주변국 전력과 전술 운용 측면에서 첫 한국형 항모는 경항모가 아닌 7만 톤급 중형 항모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군은 대형 수송함 계획을 확정하며 당시 수행한 연구 용역을 통해 경항모와 중형 항모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다 획득 시기와 비용 등을 이유로 경항모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대형 수송함이 계획을 확정할 당시 수행한 연구 용역 자료에 중형 항모와 경항모 두 가지 안이 검토됐다. 해군이 고려한 중형 항모는 길이 298m, 만재 배수량 7만 1,400톤이다. 고정익 항공기 32대와 회전익 항공기 8대를 함께 탑재 가능한 수준이다. 승조원 규모도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항공 인원 640명을 포함해 1,340명이다. 경항모는 길이 238m, 만재 배수량 4만 1,500톤이다. 고정익 항공기 12대와 회전익 항공기 8대를 동시 탑재한다. 승조원은 720명이다. 탑재 전력과 승조원은 중형 항모의 절반 수준이다. 중형 항모 획득 예상 비용은 5조 4천억 원, 경항모 획득 비용은 3조 1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군은 획득 비용과 획득 기간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경항모를 건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에 경항모 건조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비 271억 원을 반영, 한국군 최초 경항모 제작에 시동을 걸었다. 2020에서 2024년 국방중기 계획의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의 국내 건조를 위해 내년부터 선행 연구와 개념 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방위사업 청도 지난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22년부터 2033년까지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 1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형 경항모를 2033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주요국의 군비 확장 속도를 감안하면 2033년 미래 전장의 모습은 지금과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중국의 경우 만재 배수량 6만 톤급 려닝을 비롯해 만재 배수량 6만 7천 톤급의 산동함을 운용 중이다. 이들 모두 활주 길이를 300m 이상 구현해 통상 이착륙 전투기를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한국형 항모도 수직 이착륙뿐 아니라 미 해군 운용 함재기인 F-35C 등 통상 이착륙 전투기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항공모함이 가진 강력한 전쟁 억제 기능과 분쟁 해역에 대한 제공권 확보 등의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중형 항모급 능력을 갖추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CVX 계획 3만 톤급 경항모가 필요한가? 7만 톤급 중형 항모가 필요한가?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했던 KCVX 한국은 정말 항공모함이 필요한가? 라는 포스팅의 후속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모함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급으론 4만 톤급 경항모가 필요한가? 7만 톤급 중형 항모가 필요한가? 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탈리아 해군의 콘테디, 카보우르급 항공모함. 이탈리아 해군의 콘테디, 카보우르급 항공모함은 2만 7천 톤급의 경항모입니다. 이 항모의 주된 임무는 육상 병력 수송 및 강습 상륙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지만 스키점프대가 설치되어 있어 약 20기의 고정익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F-35B를 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량 작업이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F-35B를 탑재할 경우 탑재 수량이 적어질 듯합니다. 현재 이 항모에 탑재된 해리어와 F-35B는 체급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약 3만 톤급의 경항모를 건조하는 것보단 독도급의 강습 상륙함을 더 건조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프랑스 해군의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 프랑스 해군의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은 4만 톤급의 중형 항모입니다. 샤를 드골급은 캐터펄트를 장착한 정규 항공모함으로 본격적인 대양작전 능력을 갖춘 항공모함입니다. 함재기는 고정입기, 회전입기 포함 40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에서 다국 적군의 정규 항모로 참전했고 정규항 5위 위상에 맞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7만 톤급의 중형 항모입니다. 이 항모의 임무는 항모 전단의 기함으로서 함대 방공의 기함 역할을 하고 유사시 해병대 병력을 적 해안에 강습 상륙도 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영국 해군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2척 취역한 상태이고 2030년 이내 2개 항공모함 전단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재기는 최대 60기까지 탑재가 가능할 것이고 이는 항공모함의 함재기 로테이션 아주 여유롭게 돌릴 수 있는 탑재량입니다. MADX에서 현대중공업이 공개한 한국 항모 예시. 저번 글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석유, 원자재를 타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아주 먼 거리를 배 타고 말이죠.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함재기가 항상 한 개 편대 이상은 작전 가능한 7만 톤급 중형 항모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퀸 엘리자베스는 60여 기의 탑재기 중 약 36기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2기씩 한 개의 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개 편대는 휴식, 한 개 편대는 정비, 한 개 편대는 작전 중. 이라는 로테이션을 충분히 돌릴 수 있어야 원양 수송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를 끝으로 IC였습니다. 현대 해군 전력은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로 구성되는데 항공모함은 해군력을 구성하는 3대 핵심 세력 중에 하나인 항공 세력을 싣고 다녀 영어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3년 3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항공모함이 탄생한 이래 전쟁의 양상을 바꾼 항공모함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함을 개조해 만든 최초의 항모.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항공모함은 영국 해군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폭탄을 실은 항공기가 적 함정 가까이 날아가서 폭격하면 함포로 사격하는 것보다 더욱 정확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 영국 해군은 항공기를 실을 수 있도록 전함을 개조하였습니다. 1912년 1월 전함을 개조한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이착함시키는데 성공하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얻은 영국 해군은 1913년 3월 순양함 허미즈함을 개조해 최초의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같은 해 12월 25일 영국 해군은 최초의 항모 세력을 이용한 공습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미국이 1910년 경순양함 버밍햄의 길이 83피트의 활주로를 만들어 항공기를 발암시키는데 성공한 것을 최초의 항공모함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항공모함은 해군력의 가장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의 열강들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오늘날 항공모함은 디젤 엔진의 힘으로 기동하는 재래식 항모와 원자력으로 기동하는 핵추진 항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재래식 항모는 일반적으로 CV로 적고 핵추진 항모는 핵을 뜻하는 N을 붙여 CVN으로 표기합니다.
핵추진 방식은 재래식 항모가 가지고 있던 연소가스 배출 굴뚝으로 인해 함재기가 이착함 시 방해를 받는 것, 즉 연료 저장 탱크의 제한된 크기로 인해 수시로 군수 지원함이 디젤류를 보급해 주어야 하는 것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즉, 원자로는 산소가 없어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비행갑판 위로 거대한 굴뚝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핵연료는 몇 년에 한 번씩 원자로에 장전하는데 핵연료 장전은 항모가 수리를 받기 위해 입항할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연료 보급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필요시 항모 요원들이 사용하는 식량과 함재기용 연료와 탄약만 보급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자로는 디젤 엔진에 비해 힘이 월등히 강합니다. 따라서 핵추진 항모는 재래식 항모보다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핵추진 항모를 건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 미해군 항공모함. 미국 해군이 보유한 최초의 항모는 1922년 3월 22일 취역한 랭글리함이었습니다. 미국 대군은 이 항모에 항번호 1번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1961년에는 만재 톤수가 8만 6천여 톤에 이르는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함을 취역시켰습니다. 1989년에 취역한 에이브러햄 링컨함부터는 만재 톤수가 10만 2천여 톤으로 더 커졌습니다. 1982년 3월 취역한 미 해군의 세 번째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제공한 홍보자료를 통해 핵추진 항공모함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칼빈슨함의 원자로는 2개로 발전량은 10만 명 규모의 도시를 밝힐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칼빈슨함은 통상 90일가량의 작전에 필요한 식량과 각종 군수 지원 물품을 적재하고 있으며 약 300만 갤런의 기름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에 있는 구내식당은 7개로 하루 16,000명분의 식사를 만들고 승무원들은 1817일의 우유를 마시며 식당에서는 저녁 식사용 팬케이크 6,800개를 굽고 롤빵 12,000개를 만듭니다. 하루 식사 비용만도 36,000달러나 되며 바닷물을 정수해 하루 151만 4,172일의 물을 만들고 승무원들은 2만 5천여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연간 운영비는 약 2억 9천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항공모함의 수명을 50년 정도로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순양함과 항모에도 얼굴을 지닌 구소련의 경항모. 경항모는 시리어기처럼 짧은 활주로에서 이착함하는 전투기나 수직으로 이착함하는 헬기를 주로 싣고 다닙니다. 이러한 경항모는 헬기를 뜻하는 H를 붙여 CVH로 표현하거나 가볍다는 뜻의 L을 붙여 CVL로 불립니다.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등은 3만 톤급 내외의 중형 항모 혹은 경항모를 운영합니다. 해군력에 관한 한 러시아는 미국보다 한 수 아래인 듯 보입니다.